대형 이슈보다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들렸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제품과 이야기거리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5월 둘째 주식의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오리스입니다. 오리스는 해외 매체 등을 통해서 마더 오브 펄 시리즈 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퀴스 36mm 모델을 기반으로 3가지 색상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리스에서는 마더 오브 펄 색상으로 석양에서 반짝이는 수면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리스, 특히 아퀴스의 다이얼은 특유의 색감과 마감이 큰 호평을 듣고 있고, 이번 에디션처럼 다이얼을 특히 강조한 모델에서의 구현 역시 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커밋 에디션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이 모델은 딱히 한정판이라는 표기가 없는 걸로 봐서 오리스가 이 모델을 아주 강력히 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36.5mm 사이즈의 오리스 733 무원트, 그리고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크로노스위스입니다. 간만에 들어가 본 크로노스위스에서는 오픈기어 시리즈를 대상으로 많은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픈기어 시리즈는 크로노스위스 특유의 디자인과 발랄한 색상 등으로 크로노스위스 내에서도 독특한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터코이즈 컬러나 퍼플, 오렌지 모델 모두 멋진 시계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캔디숍이라고 불리는 한정판 모델입니다. 왠지 조커가 떠오르는, 어딘지 광기가 보이는 독특한 색조함이 특징의 모델이고요. 심지어 야광도 아주 멋있습니다. 가격이나 스펙을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게 50개 한정판이었었고 이미 매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튀는 시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일정 선을 넘어서니까 오히려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저가 시계 브랜드에서도 종종 이런 색조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샥입니다. 지샥은 2가지 멋진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DWH5600-1이라는 모델인데요.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샥의 근본 디자인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5600 디자인이야 워낙 흔하긴 했지만 이 모델이 특이한 건 기능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샥에서 최초로 센서를 삽입한 모델이고요. 심박 센서나 가속도계 센서, 그리고 블루투스 연동 기능을 통해서 운동 분석, 수면 추적, 호흡 운동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델명의 H는 헬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샥에서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서 운동 분석 기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활용한 자동 측정 기능은 분명 운동인들에게 큰 어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블루투스 연동 기능으로 정확한 시간 설정뿐만 아니라 간단한 알림 확인 기능을 지원하고, 스마트워치처럼 충전용 케이블을 지원한다거나 태양열을 사용해서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마치 지샥에서 스마트워치를 출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는 지샥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299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티타늄 프로그맨입니다.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 티타늄을 사용해서 더 견고하고 강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다이버워치로서의 역할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5,000라서 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레가모입니다. 페레가모는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바이오 스켈레톤을 공개했습니다. 페레가모 특유의 케이스 디자인과 언뜻 제니스가 떠오르는 다이얼부 디자인, 그리고 여러 복합 소재를 사용한 케이스와 스트랩이 인상적인 모델입니다. 41mm 케이스 사이즈의 랜더런 24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가격은 $2,195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페레가모 시계들은 근사한 디자인과 꽤 좋은 평을 들을 정도의 완성도, 그리고 접근 가능한 가격에도 패션 시계라는 인식이 커서 그런지 시계 팬들에게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을 공략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선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티소입니다. 티소는 아주 강력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티소 시스타 1000 40mm를 공개한 건데요. 시스타는 이전에도 쿼츠와 오토매틱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오토매틱의 경우 보다 보편적인 디자인을 가졌기에 선호도가 높은 반면 비교적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었었고, 쿼츠 모델의 경우는 가격 메리트는 있었지만 사이즈나 디자인 문제가 거론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쿼츠 36mm 모델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남성용 투러치로는 좀 작아서 아쉬움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번 모델로 티소는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스타 1000 40mm는 크게 3가지 색상으로 구분이 되고 오토매틱 모델이나 36mm 모델과 디자인 궤를 같이 합니다. 36mm와 사실상 같은 디자인이지만 사이즈가 좀 커졌으니만큼 밸런스는 약간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오토매틱 모델과 비교하면 다이얼 질감이라든지 날짜창 마감 등에서 약간의 급나둥이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고요. 메탈 스트랩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6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크게 호평을 들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네치아니코입니다. 베네치아니코는 아주 근사한 모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홈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모델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네레일의 아벤추리나입니다. 마치 우주가 떠오르는 다이얼은 유리 가공을 키워드로 삼고 있고 텅스텐 베젤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모델은 300개의 한정판으로 42mm 케이스 사이즈의 SW200-1 부원트 623유로로 선주문을 받는 중입니다. 환율이 적용되어서 좀 비싸지는 건 아쉽지만 근사한 디자인과 멋진 컨셉이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또 하나는 네레일의 까르보니오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카본을 사용했음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케이스고 다이얼과 베젤 인서트에 카본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42mm 사이즈의 SW200-1을 사용하고 앞선 모델보다 조금 더 비싼 688유로의 선주문을 받는 중입니다. 베네치아니코의 시계 디자인이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완성형에 다다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새로운 에어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36mm 사이즈의 젠더리스 에어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는 디자인 디테일이나 스펙 등의 추가 정보는 없습니다. 글라이신이 에어맨 넘버 1 등을 통해서 36mm 사이즈도 유효하다는 걸 보여줬었고 워낙 근본 있는 컬렉션이라서 어떤 모델이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5월 30일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지금 애쉬포드에 들어가 보면 글라이신의 여러 모델들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의 컴백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있고 쉬운 가격에 에어맨을 경험할 수 있는 쿼츠 모델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마니입니다. 정확히는 신제품 이야기는 아니지만 SNS에 알마니 시계들이 자꾸 떠서 좀 찾아봤더니 근사한 모델들이 꾸준히 출시되는 중이었습니다. 워낙 패션 시계로 유명하기에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패셔너블한 시계들까지 많은 시계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300 안팎으로 가격도 꽤나 매력적입니다. 제 또래 분들은 알마니 시계에 대한 기억이 하나쯤 있을 건데요. 알마니 시계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성도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홍콩 독수리라는 별명처럼 시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는 사실상 바닥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대신 디자인에는 강점이 좀 있긴 하니까 이 점을 부각해서 다시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라도입니다. 라도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라도가 영국의 크리켓 대회에서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한국에서는 인기가 아예 없는 편이라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내용은 아니지만 스포츠 타임키퍼로 활동한다는 건 기술성과 정확성, 나아가 실용성까지 검증받은 셈이니까 라도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티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티소는 최근 국내 첫 단독 부티크를 오픈했습니다. 여의도 IFC에 들어가 있고 약 30평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는 세이프존, NBA존, 헤리티지존, PLX존, 스트랩존, 아틀리에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티소를 사랑하는 팬들이 즐길 거리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아직 방문은 못했고 인터넷으로 후기를 좀 찾아보는 중인데요. 대부분의 후기가 기존에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시계 매장과는 달리 편한 마음으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시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에 이번 부티크가 더 환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른 다녀와 봐야겠고요. 롤렉스입니다. 롤렉스의 공식 중고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3일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한 이 프로그램은 시작 전부터 리세일이나 가격을 예로 들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다른 인증 중고 프로그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진가품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리 점검 등이 다 끝나 있는 상태고 롤렉스의 2년 보증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가 특징이겠고요. 저 역시 브랜드 인증 중고 프로그램은 찬성을 하고 있고 롤렉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에 파냐겠죠. 스트랩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SNS를 보다가 독특한 스트랩을 보게 됐는데 리에드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명품 가방 등을 리폼해서 스트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에드라는 업체만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법 많은 리폼 업체가 있고 많은 브랜드와 여러 스타일의 제품을 멋진 스트랩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죽을 다루는 업체라서 완성도와 마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애플워치용으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일반 스트랩으로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주말에 업로드했던 미도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